계룡사나이 묘봉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수지심시 신통장입니다. 지난번에는 무엇이었던가? 광명의 깃발이요. 이것이 곧 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통의 곶집인데 그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수지하려고 해서 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졌다 버렸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식입니다. 이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에 어떻게 곶집이 생겼는가? 어떻게 창고가 생겼느냐 이것입니다. 이 창고야말로 참으로 엄청난 창고입니다. 아무리 넣어도 아무리 쌓아 올려도 채워지는 법이 없으니 넓디 넓고 무량한 한이 없는 그러한 창고이고,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는 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그대로 창고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보다 큰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가 있는 창고는 무엇인가? 그것을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 옮기면서 그때그때에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합니다. 앞 생각이 무너지면서 지금의 생각이 오고 지금의 생각이 지나가면서 또 과거의 생각이라 하고, 닥쳐올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그 밀어닥치는 생각들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이나 닥쳐오는 것에 전혀 얼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모습이 있고 일정한 색깔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요, 그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색깔이 정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법어로 루파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사념의 색깔입니다. 존재의 색깔입니다. 어떤 것을 있게 하느냐,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같은 물건, 같은 모양, 같은 색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색깔과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부드럽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어떤 이에게 차가운 것이 어떤 이에게는 뜨거울 수가 있으며, 어떤 이에게 착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는 이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모양이 표현합니다.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융통해서 걸림없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만지고 싶은 대로 만지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마다가 모든 준동함령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통한 곶집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넓게 쓰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좁은 집을 넓게 쓰기도 합니다. 방에 무엇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방의 넓이가 달라지고, 마음에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가짐가짐이 달려집니다. 이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통묘용이 바뀌어집니다.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작 패고 밥을 짓는 것이 무거운 짐이요 크나큰 업입니다. 그러나 도인의 경계에서는 그대로가 공부입니다. 운시작반이 그대로 신통묘용이라고 마조대사도 말씀하셨습니다. 장작을 패서 나르고 물 깃고 밥 지으며 잠자는 것이 어찌 신통 아닌 것이 있겠느냐. 백초물물 두상에 끝없는 조사의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풀 한 포기 한 포기, 돌멩이
한 조각 한 조각 속에 한없는 조사의 뜻이 들어있고 한없는 부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그것을 우리는 신통이라고 부릅니다. 신통은 신통자제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었습니다. 그 자재보살은 밖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지한다고 하는 것은 수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지하여 오고 있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르다가 이제 호련히 내 수지하고 있는 줄을 알게 되었노라 해서 수지신시 광명당이요 수지심시 신통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